간밤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경기가 예상대로 좋아지고 있고 고용 회복 정도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해서 주식시장은 폐장 1시간을 남겨놓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테이퍼링과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간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OMC 회의록 공개가 됐고요. 연내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가 됐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준이 계속 리뷰를 해보자면 연초부터 말을 좀 바꿔왔습니다. 예. 가령 올 연초만 해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좀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예. 3월 FOMC를 거치고 지난 6월 FOMC를 거치면서 논의를 하는 쪽으로 지금 변경이 됐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7월 FOMC 공개 의사록을 좀 보니까 예. 간밤에 아무튼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 예.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11월 정도에는 거의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변수이긴 하는데 예. 한두 달 좀 지켜볼 변수는 있지만 조금 그 경기 쪽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또 바이러스의 어떠한 팬데믹이 좀 고약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예. 한 늦어도 한 11월은 테이퍼링을 한 150억 달러씩 월간 줄여서 그러면 내년 6월 말 그래서 한 8번 정도 테이퍼링을 시행해서 예. 6월 말에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연준이 이제 옵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제 그 하반기와 연말까지와 내년 상반기의 경기 상황, 고용 상황, 물가 상황을 보고 좀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한 3개월 정도 쉬다가 바로 할 수도 있고, 예. 한 6개월 쉬고 2023년으로 좀 이연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테이퍼링은 일단 하는 쪽으로 예. 좀 결론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실제로 시행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이제 거의 그 기간이 픽싱이 되는 형태가 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에서는 테이퍼링을 더 늦추는 것이 오히려 더 불확실해서 네. 시장에 더 안 좋을 것 같다. 그냥 여기에서 10월도 좋고 11월도 좋고 언제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테이퍼링 때도 결국 테이퍼링을 조금 하기 전에 가장 불안한 예. 자산 시장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2015년 지나서 2016년 한 3월부터는 주가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다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또 입증됐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조금 불확실한 그러한 그 가려져 있는 일정이 주식시장은 그 자체가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달러가 좀 올라간다든지 신흥국 자금이 좀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현상은 지극히 좀 당연한 현상 같고요. 테이퍼링이 일단 시작되면 시선은 이제 금리 인상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금리 인상은 그래도 한 1년 이후에 물리적으로 아무리 빨라야 1년 이후에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테이퍼링 이슈에서부터는 오히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테이퍼링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으니까 이제 하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금리의 영향, 그다음에 금융 정책의 영향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상반기에
미국 경제를 포함해서 국내 경제가 좀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장의 관심도 금리를 포함한 이쪽에서 경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경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다. 지금 그리고 주가가 조정하는 것이 과연 경기 때문인가라는 것에는 조금 뭐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지금 컨센서스가 뭐 꼭 그대로 앞으로 진행될이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죠. 지금 고용 추세가 워낙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테이퍼링 자체도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코스트 측면, 비용 측면도 있지만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서 어쨌든 수요가 공급을 그 초과하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 우선적이거든요. 예.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도요. 그렇게 보면 좀 경기 논쟁에 대한 조금 지나친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뭐 지난달 뭐 미국 고용 지표만 봐도 5.4%의 실업률에 94만 명 어쨌든 일자리가 창출됐고, 예. 영구 실업자가 거의 한 25만 명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영구 실업자 수가 한 25만 명 줄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으로 봐서는 고용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통계 지표의 속성상 그렇게 보면 좀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순환적인 측면에서 확장 기조가 내년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한 7, 80% 우세하다라는 쪽에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경기 지표의 둔화 이 부분들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최근에 안 좋습니다. 주가 뭐 다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지금 대략 한 160포인트 이런 정도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단순히 하락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8일 연속으로 하락했고 하루 반등을 했다가 오늘 또 다시 하락을 하고 이런 그 상태니까 이게 국내 시장 지금 보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최근에 국내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 화두는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환율이고요. 이게 좀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팔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판 것도 있는데, 예. 뭐 둘 다 맞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테이퍼링을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통화 긴축 시기에는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이 지금 고조되고 있으니까 예.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글로벌 펀드에서 조금 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기간이 아닌가라고 예.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유동성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한국과 대만 선물 시장이 발달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 대만 시장이 좀 타겟이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한국의 펀더멘탈 상으로 꼭 그 찍어서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거는 한국 기업 실적이나 경기가 그래도 신흥국 안에서는 비교적 강한 편이고요. 또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어 있고 또 환율도 펀더멘탈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예. 외환 사정이라든지 모든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글로벌리 신흥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뭐 줄이는다라는 게 한국 시장을 줄인다기보다는 신흥국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유동성을 신흥국 시장에서 확보하는 측면에서 예. 한국 대만 시장이 좀 타겟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또 사람들한테 상당히 당황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락을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오랜만에 20%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이 그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전체적인 시장이나 경제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예. 말씀드리기가 뭐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전문가들의 의견을 애널리스트들의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한 10월에서 한 11월 정도가 되면 아무튼 좀 지금 공급 과잉 이슈, 재고의 선 확보에 따른 공급 과잉 이슈가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저도 동의하고요. 매크로 단에서 볼 때도 한 10월에서 한 11월 정도면 일단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기의 추세를 발목을 잡을 건지 아니면 또 지나친 기후였는지에 대한 윤곽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추세는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간다. 추세 자체가 뭐 지금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월에서 한 11월 정도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반도체 부분도 결국 공급과 수요의 어떤 양면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PC라든지 또 서버,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반도체 주요 수요 요인들이 내년 경기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반영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뭐 현물 가격이라든지 선물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 동향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건지에 대한 윤곽도 매크로 아이디어 상으로도 예. 한 10월에서 한 11월 정도면 조금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뭐 오비락이라고 할까요? 뭐 주가가 빠지고 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좀 팔고 또 대만과 한국 시장이 집중적으로 빠지고 이런 또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움직임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 이슈가 너무 좀 크게 좀 확대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지난주까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서 그림이 더 안 좋으면 어떤 형태가 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반도체는 여기서 특별히 더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단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삼성전자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 기업의 주가가 그렇게 쉽게 확확 내려가고 이러는 건 2000년도까지지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서부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 순환매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락할 때도 순환매적인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조선주의 하락으로 넘어가고 조선주가 좀 뜸해지면 그 다음에 또 자동차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대형주들이 순차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양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어쨌든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매크로의 모멘텀, 그다음에 어닝 사이클의 모멘텀, 그리고 뭐 전체적인 통화 기축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8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형주들의 뭐 좀 순환적인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한 2, 3개월 정도, 뭐 짧으면 한 2달, 뭐 조금 더 짧으면 뭐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지금부터 한 6주에서 한 8주 정도는 조금 대형주의 순환적인 약세 흐름이 저는 예상된다라고 동의하고 싶고요. 얼마나 좀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은 역시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경기 이슈,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이슈,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약간 매크로에 대한 조금 어두운 그림자들의 어떤 먹구름이 좀 가셔야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그 지금 조정 국면을 딛고 다시 내년도 경기를 찍고 상승 추세로 다시 또 되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그러한 그 좀 에너지 축적이라고 그럴까요? 좋게 진행되면 에너지 축적이 되겠고 10월, 11월에
여러 가지 내년 상반기 상황이 어둡게 전망이 되면 다시 또 2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부터 한두 달은 대형주들이 조금 순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뭐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한두 달 정도는 대형주들의 순차적인 약세를 좀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에너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일단 한번 주식시장을 잘라놓고 생각하면 이제 이번 하락을 통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올해의 그림의 모양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한 3,000 정도 되고 위가 3,300 정도 되는 한 300포인트 내에서 올해 내에 빠져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뭐 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온 폭에 비하면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 그렇죠.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맷집이 좋은 거다. 예. 맷집이 없었으면 뭐 유동성이라든지 향후 경기에 대한 뭐 좋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사라져 있으면 굉장히 뭐 본격적인 약세장이 시작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승률을 지금까지 보여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연히 어떤 박스권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주가가 미래 이익을 각국의 주가가 이제 좀 땡겨서 소위 PR의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멀티플 리레이팅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래 어닝을 기업 이익을 앞당겨서 반영하려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 내년 어닝을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주가가 프라이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24년 어닝도 땡길 수 있으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좀 지나야 조금 가시적인 이익 전망을 앞당겨서 주가가 좀 반영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두 달 내지는 한두 분기는 좀 건강한 조정, 건강한 박스권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전체적으로 성격 자체가 에너지를 축적해가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상승을 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간에 유동성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에 계속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게 주가가 올라가고 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는 유동성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유동성 보강이 별로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보강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주가에 감동을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팩트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작년 뭐 팬데믹 초기에 3월에서 7월 사이에 미국 협의회 통화 M1이 4배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M2 광의회 통화가 2배가 증가하고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제 좀 완만한 증가세지 앞으로는 그런 증가율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준이 이제 2016년, 18년에 시행된 전반 아주 적극적인 통화 긴축, 소위 QT를 하기에는 앞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아주 멀리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한 1년 정도나 1년 반 정도의 가시적인 기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가장 좋은 유동성 컨디션의 어떤 환경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지나고 있다. 네, 조금 중립적인 영역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좀 더 세게 온다면 QT까지도 가시적인 기간에 이제 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난 1년이나 1년 반 상황보다도 더 좋은 유동성 환경을 주식시장이 맞이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은 뭐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하나의 우군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경기나 기업 어닝 사이클을 매크로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고 가지 않으면 예. 일종의 진검승부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 예. 뭐 하루아침에 가는 건 아니고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주식시장은 더욱더 어닝, 경기 모멘텀 이런 것에 훨씬 더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개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개의 칼 중에 하나의 칼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효력이 다한 거고 나머지 칼들이 얼마만큼의 이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걸로 이제 결판이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 시장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수치적으로는 신고가 경신이지만 예. 사실은 조금 추진력을 굉장히 조금 버거워한다. 예. 시장이 아주 추진력 있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약간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을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 시장도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 차익 실현 욕구,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의 그늘에 지금 좀 갇혀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돼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뭐 짧은 순환매, 그다음에 종목별 뭐 트레이딩,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성 빠른 어떤 그 트레이딩의 영역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너무 시장을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